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 박연선 앵커의 휴가로 다음 주까지 저 혼자 진행합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추인데요. 폭염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지금 같은 찜통 더위는 최소 열흘가량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 수영장은 더위를 피하러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고 한바탕 물장구를 치고 나면 찌는 듯한 더위에 이만한 피서가 없습니다. 집에 있기엔 너무 더워가지고 한반수목원 물놀이장이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이들과 다 나왔어요. 어느덧 절기상 입추인 오늘.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올라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대전 등 일부 지역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넘게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계절성 북태평양 고기압에다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운 성질을 가진 고기압들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위는 앞으로 최소 열흘은 더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일 이상 8월 중순까지도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 때에 따라 강한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예상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뺑소니 사고로 결혼을 앞둔 30대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20대 가해 운전자는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는데 음주 측정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도로가에 쌓인 쓰레기를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미화원들이 있는 청소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용차 운전자, 다친 미화원을 살피는가 싶더니 골목길로 달아납니다. 운전자는 동료 환경미화원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차에 친 환경미화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으로 입사 7개월 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검문을 할 때 좀 뒤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기도 했고. 사고 운전자는 추돌사고를 내기 전 1k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에 차를 20분 넘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차 문을 두드리자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인 사고 운전자에 대해 도주치사와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천안 서부경찰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젯밤 9시 10분쯤 천안시 백석동 노태산 공원 입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30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천안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대전시 가양동의 한 식당에 60대 남성이 몰던 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점심 식사를 하러 온 손님과 종업원 등 67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유리문과 테이블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올해 들어 신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를 훌쩍 넘기면서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견본주택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100여 가구의 청약을 시작한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242만 원.
사실상 필수가 된 확장 옵션만 선택해도 84제곱미터 한 채 가격은 7억 원 후반입니다. 최근 분양한 도안 2-2지구도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은 아니죠. 너무 세죠. 나는 지금 아파트 값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 2천만 원이 넘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왔거든. 올 들어 대전에 공급된 8개 단지 가운데 3곳이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을 넘어섰고 6월 말 기준 대전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가까이 오르며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대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현 시세가 또 그렇게 맞춰가니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 지역 분양가에 도미노 인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중되는 이 분양가가 과연 옳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연말 890여 채이던 대전 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 6월 말엔 3,300여 가구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천군 서천읍 복합 건물의 3층에 있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와 20대 남성 등 일가족 2명이 숨졌고 연기가 퍼지면서 스스로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이웃 주민 1명이 119에 구조됐습니다. 불은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천안시 입장면에 편도 1차로를 달리던 LPG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5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안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자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독립기념관 설립 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족 친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독립기념관을 치욕의 날로 만들고 천안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천안 시민과 함께 김형석 관장의 임명 취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 지천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상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청양에서 하루 11,634톤의 물을 사용하는데 보령댐과 대청댐에서 각각 5,057톤과 1,151톤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